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67, 80을 넘기기도 전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거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병 때문일까? 운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타고난 체질의 문제일까? 통계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의학과 노화 연구를 오래 해온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5을 넘기지 못한다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생활 방식, 몸과 마음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선택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책임감 하나로 가족을 이끌며 살아왔던 사람이 나이가 들자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병원 침대 위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 반대로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90을 넘어서도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년의 수명은 마지막 10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수십 년의 선택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고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진 결과가 어느 날 병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벌고 늙어서는 몸으로 갚는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노화 연구를 하는 의사들과 교수들은 노년의 건강과 수명은 대부분 예외 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집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사람의 말년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젊을 때의 허세와 무리는 반드시 늙어서 값을 치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일찍부터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한 사람일수록 말년이 편안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며 반복해서 지적해온 아주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흔히 병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문제의 이면, 운이나 체질로 넘겨버렸던 진짜 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라도 방향을 조금만 바꾼다면 노년의 모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명은 늘릴 수 없어도 무너지는 시점은 늦출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차이가 80 초반에 고통스럽게 마무리되는 삶과 90을 넘어서도 자기 발로 걷는 삶을 가른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85을 넘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계속 듣고 나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노년에 갑자기 나타난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의사들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노년에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젊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몸이 금방 회복합니다. 조금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이상 빨리 회복하지 못합니다. 염증은 사라지지 않고 관절에 남고 혈관에 남고 장기에 남습니다.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의 큰 병이 아니라 이 작은 염증들이 모여 만든 결과라고 말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치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검사해보니 이미 너무 진행돼 있었다.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빙산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문제가 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균열을 막지 않으면 큰 둑이 무너진다. 이 말은 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생활이 지나치게 단순해진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식사가 반복됩니다. 하루 일과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몸 입장에서는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혈관은 자극이 없으면 탄력을 잃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프다는 신호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작 몸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서양의 한 장수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병은 노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것이라고. 이 말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말이 앞으로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든을 넘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몸을 혹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몸을 방치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몸을 돌보는 기준이 너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걸을 수 있으면 문제없다.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기준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걷는다는 것과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과 몸이 영양을 흡수한다는 것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이 힘들어지면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힘이 빠져도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수명이 갈라지는 갈림길이라고.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막아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작은 낙상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80 전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낙상 후 회복 실패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 회복이 늦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 사이 다른 질환들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년의 연쇄 붕괴라고 부릅니다. 옛 기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노인이 젊을 때부터 걷는 습관을 소홀히 하다가 말년에 한 번 넘어지면서 삶이 급격히 기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의관은 병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전혀 낫지 않은 말입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입맛이 떨어져도 나이 들어 그런 거라고 넘기고 잠이 얕아져도 원래 노인은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작은 변화는 젊을 때의 큰 통증보다 더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노년의 몸은 버티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수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변화는 늦지 않았다고. 생활 습관은 몇 년만 달라져도 몸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80을 넘기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관리한 사람들이 90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라는 동안보다 기울기 시작한 후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의 몸도 같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이후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몸을 혹사해서가 아니라 몸을 방치해온 시간들이 85이라는 벽 앞에서 한꺼번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이유는 몸보다 더 천천히, 그러나 더 치명적으로 수명을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과 마음의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노화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담배나 과도한 음주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매우 일관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든 노인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치매 발생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누구를 만날지 떠오르지 않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생활.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노년의 위험 신호로 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면 감정이 무뎌지고, 감정이 무뎌지면 삶에 대한 의지도 함께 약해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립된 삶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노년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고립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아서, 자식에게 방해되기 싫어서, 괜히 눈치 보이기 싫어서 점점 연락을 끊습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편안함은 점점 무력감으로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포기라고 부릅니다. 하루하루가 큰 사건 없이 지나가고 기대할 일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힘조차 사라집니다. 실제로 노년층 사망 사례를 분석해보면 병 자체보다 병을 방치한 시간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방치했을까요?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기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노인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병을 숨기고 지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강한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그를 위험한 고립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계가 줄어들면 생활 리듬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옷을 갈아입고 시간을 맞추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활이 길어지면 하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뒤섞이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리듬 붕괴가 노년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늙는다. 이 말은 노년일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혼자가 익숙하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익숙함과 건강함은 다르다고. 말할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생존율도 높습니다. 이는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끊은 상태가 조용히 수명을 깎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세 번째로 지적하는 이유는 몸이나 관계보다 더 은근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필요하냐고. 이제 할 일은 다 했고 편히 쉬다 가면 된다고. 하지만 장수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할 것이 없으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의학자들은 이를 의욕소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사라지고 잠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사람을 만날 이유, 오늘을 버텨야 할 이유가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목적을 잃는 순간 존재의 힘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적이라고 해서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거나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해야 할 작은 약속, 정기적으로 가야 할 장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노년의 생명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90을 넘긴 노인들의 공통점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밭을 돌보거나 동네 일을 돕거나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 이 작은 역할들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식사량이 줄고 움직임이 줄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병은 몸이 아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 이유가 희미해질 때 함께 따라온다고. 옛 역사 기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어느 학자가 말년에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는데 그가 병상에 눕자 아이들이 수업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관은 이를 두고 약이 아니라 역할이 그를 살렸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늙지 않는다고.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활동과 책임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고. 노년의 삶에서 멈춤은 몸과 마음 모두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신호,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신호. 이 신호를 받은 몸은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몸이 아파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희미해질 때 몸이 먼저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운이나 체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생활, 조용히 끊어진 관계,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진 삶의 이유.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며 수명을 조금씩 줄여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이미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 사람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이유를 남겨두겠다는 선택. 이 세 가지는 돈이 없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말하고, 조금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85이라는 숫자는 벽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